승선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회계사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서 보게 되면은 커뮤니티 이런데 인터넷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20, 30대가 많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승선 나이가 20, 30대가 많고 뭐 40, 50대는 많이 없을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20대 초반이 많은 것 같다. 시니어 이상급보다 이항기사 뭐 아니면 승선 전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좀 어떤 사람이 이제 저 승선해도 될까요? 저 이런 상황인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너무 그 일방적인 부정적인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정확한 중립의 입장에서 어떻게 뭐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절대 타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해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쳐다도 보지 마. 각자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물론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준다 그래서 얼마나 그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겪었던 생각의 흐름이에요. 저도 똑같이 겪었거든요. 지나와 보니까 또 깨닫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승선 전, 넌 내 머릿속 이상적 그 상상. 첫 번째로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을 많이 받는다. 뭐 나는 사회에서 일도 잘했으니까 어디 가서든 일도 잘하고 뭐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일이든 잘한다. 이전에 알바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3번 힘든 일 다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달라.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성격이 밝고 친구가 많아. 그 말인즉슨 나는 사회생활을 잘해. 친구가 많은 게 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야.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 친구가 많은 것과 참을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부장님 등급 술을 마시는 거는 또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 하시는 분들을 진짜 리스펙합니다. 그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급도 빨리 하죠. 마땅합니다. 여기서는 현실이 그래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무작정 진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것도 내가 못하는 거니까 너를 인정하겠다. 너의 그 처세술을 엄청난 능력으로 쳐주겠다. 나는 승선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재밌게 탈 거야. 매일 열심히 실무 공부를 할 거야. 타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매뉴얼도 맨날 보고 책도 보고 내 자기 발전을 할 거야. 나는 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쉬는 시간에 운동도 해서 몸도 많이 만들 거야. 프로 항해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 거야. 항해사 이거 직업 개꿀이네. 들어보니까 돈도 쓸 시간도 없고 쓸 데도 없어가지고 적응도 잘하고 뭐 휴가 뭐 4개월도 된다고 이때 여행 다니고 연가 때 돈 많이 쓰고 이거 완전 개꿀이네. 나 할만하겠는데? 경력 5년이면 1학 기사 진급할 수 있다고? 그럼 나는 선기장까지 해야지. 난 무조건 선기장이지. 면접 보러 가서도 저 무조건 선기장 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과연 할 수 있을지. 타기 전 내 머릿속 이상이죠.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기장 나쁜 생각을 일단 안 하죠.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승선 후 현실. 나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정상인데 너는 비정상 꼰대야. 왜 나한테 일을 계속 시키는 거야? 나 왜 오버타임 계속 시켜? 나 일 당직만 쓰면 끝 아니야? 왜 나한테 계속 일 시키는 거야? 이게 현실이죠. 입추랑 스탠바이 하고 지금 올 스탠바이 해가지고서 쉬어야 되는데 뭐 자꾸 일을 계속 같이 하재 나보고. 지 일은 지가 할 것이지 왜 자꾸 나 같이 하자는 거야. 이상한 애네. 쉬는 동안 책 보고 매뉴얼 보고 과반수 이상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나는 그랬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이제 제가 승선 전의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승선하고 나서 느낀 느낌. 쉬는 동안 드라마 하나 시작하면은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좀 적응하고 뭐 한 달 지나고 좀 내 일 좀 손에 잡혔다 뭐 진급하니까 이거 뭐 그 전에 이 형사가 뭐 많이 알려줘가지고 뭐 다 할 줄 알겠어. 드라마 하나 시작하니까 끝 없죠. 맨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무한 반복. 못 끊겠어. 계속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선. 내일 모레 집에 가네.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책 하나도 안 읽고 운동 하나도 안 했네. 책 하나 본 것도 없다. 시간 나면 운동 꾸준히 하려고 했는데 맨날 맥주만 먹다 보니까 살만 드릭드릭 쪘어. 배 나왔어. 20대 초반인데 막 배 나와. 동기들이나 친구들하고 카톡 하다 보니까 혹시 나만 여기 갇혀가지고서 애들은 다 뭐 놀러 다니고 여자친구 만나고 하는데
나만 최악의 상황 같아. 여기 내가 승선을 해가지고 지금 최악이야. 인스타 보다 보니까 나 빼고 다 호캉스 가고 여행 가. 최악. 내 삶은 왜 이런 걸까?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처음에 내가 승선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내 자신과 약속했던 뭐 선장해야지. 타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뭐 1항사까지만 하자. 예.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다. 3년 심하게 해야겠다. 예. 하고 뭐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3년 심하게 할 거야. 내려서 생각할래. 일단 이거 하기 싫어. 몰라. 그냥 군대 가. 요즘에 이것도 있죠. 몰라. 그냥 군대 가.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인간은 뇌라는 게 이게 어떤 힘든 상황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부동산을 보러 갔어. 돌아다니는데 임장 다니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뇌라는 게 내일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적당히 보고 그냥 빨리 골라야겠다. 어차피 내가 많이 봐봤자 뒤에 더 좋은 물건 없을 거야. 매물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뇌가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인간의 행동을. 사실 근데 이성적인 정답은 조금 더 돌아보고 임장을 더 봐야 되는 게 팩트죠. 인간의 뇌는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어요. 내 뇌가 합리화를 시작해. 나는 돈을 벌러 이곳에 온 게 아니야. 처음에 돈 벌러 온 거야. 사회적 기여와 일을 하는 동안 성취감을 느끼면서 발전하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이거죠. 팩트였던 거예요. 제가 주니어 때 겪었던 그 내 뇌의 프로세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게 내 삶의 발전을 이루는지 잘 모르겠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 회사 사람들 다 이상해. 우리 캡틴 개꼰대야. 쓰레기. 나는 정상인인데 입에는 나 빼고 다 이상해. 사실은 본인이 사회화가 덜 되고 일을 못해서 욕을 먹는 건데 현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말해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게 인정이 돼야지, 인지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걸 수정하고 발전을 하는 건데,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인간이 성장을 하는 건데 실패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인드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내 마인드가 지금 내가 제대로 됐고 너네 다 틀렸는데 실패를 안 하는 거죠. 내 뇌는 실패를 안 하니까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나는 정상이니까 너 생각 좀 바꿔. 나는 이제 첫 배 타러 왔는데 나는 정상이야. 너 이상해. 처음에 6개월 타고 4개월 연가 받으면 이거 꿀이네. 플랜도 있고 내 여행 가고 싶은, 나 여행 좋아해. 뭐 여행은 승선하는 사람들은 다 여행을 좋아하나 봐요. 세상 사람들 다 여행을 좋아해.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 같이 가야 된다. 혼자 가면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누구와 맛있는 걸 먹냐, 여행을 가는 것보다 누구와 여행을 가는가, 그렇더라고요. 세상 삶이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힘들면 합리화를 함. 갑자기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 승선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괜찮다고 결정을 내렸으면서 갑자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은 없어도 가족끼리의 시간을 쓰겠어. 현실을 아직 제가 살아보니까 어린 마음이었어요. 돈은 없어도 가족끼리 시간을 쓰겠어?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돈은 없는데 가족끼리 시간을 쓰겠어? 이걸 보면 되죠. 우리는 팩트와 사실을 보면 되잖아요. 이게 가장 이혼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감정은 순간순간적인 감정인데, 물론 그 감정이라는 게 엄청 단단해서 끝까지 이끌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계속 감정으로만 살 수 없는 현실에 있다는 거.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거, 경쟁체제에 살고 있다는 거. 미니멈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사실 요즘에 애 낳으면 다들 힘들다고 안 낳잖아요. 그 말인 즉슨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를 빨리 인지를 해서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육상에서 일하면서 애 낳아서 키울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요즘에 결혼을 하시는데도 아기를 못 낳고 그렇잖아요. 못 낳는 거죠. 자기네들이 계산해보니까 우리는 집이랑 애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뭐 집을 택하고 우리의 삶을 택하겠어요. 아기는 좀 지금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 아니면 하나 나왔는데 이거 답 안 나와.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팩트를 인지를 안 하고 우리는 감정이 있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서 될 거야. 근데 물론 저는 그 사람의 삶도 존중합니다.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면 저도 제 생각을 말하는 거고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의 삶이 그 미묘하게 다른데 그거를 정답을 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도 내 선택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제 팩트로 가보자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삶을 사자는 거지. 감정적인 삶보다. 그게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너무 힘들면은
그만두는 것도 정답입니다. 왜 그러면 내가 몸이 망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더 버티고 그 남들이 포기할 때 조금만 더 매달려 있어 보자.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잡고 있어 보자. 오히려 남들이 갑자기 뭐 케미컬 안 탄다 그래. 그럼 저는 케미컬 갑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조금 후회하긴 합니다. 예. 아니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후회하진 않아요. 아, 후회하나? 저도 지금 혼란스럽네요. 남들이 갑자기 공무원 많이 한대. 그럼 저 공무원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 매력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사회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주식도 어디로 몰리다 보면은 그 주식이 이제 누군가 팔고 나가죠. 네? 뭐 다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경험이 쌓여서 내 신념이 생기고 나란 사람이 형성이 되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 거 판단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계속 선택을 해나가잖아요. 남들이 선택하는 거 나 안 한다. 원래 좀 근데 그런 성격이에요. 예. 이상적인 미의 얼굴이야. 그럼 갑자기 그 얼굴이 좀 싫어져요. 나는 젊은데 사회와 너무 단절된 느낌이야. 주변 친구들이 결혼 전 20대이면 친구들의 유대감이 이게 친구들은 다 그때 막 이제 취업하면서 놀고 하는데 나만 여기서 갇혀서 계속 돈만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 쌓이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돈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갑자기 돈이 엄청 많이 쌓인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내 삶을 해서 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나를 여기에 썩힐 수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게 좋고 그렇게 막 4개월 동안 놀고 했으면서도 더 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계속 놀고 싶은 거예요. 예. 사실 길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요즘에 뭐 경제 유튜버들 보면 용잣돈을 모아야 됐는데 내가 그때 돈을 못 모아서 지금까지. 근데 이게 이제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깨닫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기 시작하면은 만날 일이 잘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오늘 뭐 집사람이랑 뭐 오늘 애기 봐야 돼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친구를 1년에 뭐 5번 이상 본다? 그러면은 많이 보는 거예요. 결혼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이 더 소중하구나 깨달으면은 늦었죠. 더 어렸을 때 이제 선배들의 말을 듣고 팩트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팩트 체크. 우리 회사 기준 1항기사 진급 약 7%다. 네, 이거는 저희 회사 통계입니다. 들어와가지고 1항기사까지 가는 게 7%예요. 약 7% 된대요. 이게 남들이 안 가는 길이라고요. 힘들고 그래도 1항기사 한 배까지는 해보고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는다. 남들이 그만둘 때 더 버텨라. 성 기장님들은 평균적인 확률인 겁니다. 어떤 일반적인 육상에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뭐 모은 돈이 적을지라도 그 와중에 씀씀이는 많았을 거예요. 그 말즉슨 돈으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 않고 살았다. 맞아요. 돈으로 아무래도 덜 받겠죠. 배 타면 위험하다, 사고로 죽는다 하는데 실제로 사고로 죽는 확률이 육지 교통사고 확률보다 매우 낮다. 배가 가라앉을 확률은 희박하다. 특히 이 유체화물 나르는 선박들, 탱커들 가라앉을 확률 희박하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글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익명이니까 많이 어디서 많이 치이고 지금 많이 여기에 불만이 많이 쌓여서 자기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자기 친구들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으니까 만족하면서 타는 사람은 인터넷에 글을 쓰지 않습니다. 본인 삶을 삽니다. 정치도 똑같잖아요. 보면은 그냥 만족하면서 사시는 긍정적인 분들은 그냥 긍정적으로 사시는데 뭔가 이게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이 글을 쓰시죠. 육상에 갔다가 이거는 이제 제 기준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 육상에 갔다가 힘들다고 다시 승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실제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또 카페에도 글이 보이죠. 저 다시 뭐 몇 년 만에 승선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또 새로 하려는 게 새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종종 보인다. 그리고 계속 편한 것만 찾으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그 한계점 넘을 수가 없어요. 편한 거, 또 편한 거, 또 편한 거, 또 편한 거. 그 사람은 남들보다 더 어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해서 버틴 사람들보다 위로 가기는 확률적으로 낮아요. 편한 것만 했는데 남들이 다 원하는 편한 것만 하면은 그게 확률이 낮겠죠. 계속 편한 것만 찾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그 한계점을 넘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어디로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꾸준히 해가지고 그 한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의 3배수는 해야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삶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 인지가 잘 안 되죠.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기초 뭐 받거나 아니면 국가 뭐 보조금을 받거나
진짜 편한 뭐 50만 원짜리 알바에서 50만 원만 식비로 쓰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인간은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여행 가고 싶고 디저트 먹고 싶고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의식주, 내 기본 생활 이상의 어떤 나의 삶의 재미 요소를 찾기 때문에 그 재미 요소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어떻게 분류를 하자면 고통이라는 거죠. 이쪽은 내가 원하는 건 행복이고, 근데 행복 1을 위해서는 보통 고통 3 이상의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인간이다. 왜 그러면은 재밌으니까. 내가 고통을 3배로 느껴도 순간 재밌으면 그 삶이 재밌으니까. 그리고 육상에 간다고 엄청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적다. 대부분 가서 회사 다닙니다. 제 주변 지인들을 봤을 때 뭐 자아 실현을 엄청 해서 내가 원하는 무슨 사회 기여의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쳇바퀴 도는 삶의 느낌이 강했어요. 아침에 월요일날 뭐 출근 1시간 넘게 걸려요. 차 타고 가서 퇴근하고 야근하고 와서 뭐 8시인데 그냥 운동 갈 시간도 없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고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고, 대부분 와서 뒹굴뒹굴 카톡 보다가 잡니다. 다음에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 그 다음에 뭐 토요일날 가끔 뭐 당직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토요일날 하루 출근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토요일 좀 외향적인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놀러 가시는데 그것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쉬셔야 되는 분들은 쉬시고, 자기 돈 써서 놀러 가시는 분들은 놀러 가서 월요일날 월요병이라고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월요일날 또 시작이네, 활기차게 출근을 해서 뭔가 신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성비를 이제 따져보자는 거죠.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왜 그러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개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가 온전히 내 100% 책임을 지면서 내 행위에 대한 결과가 100% 돈으로 나오는 그런 사업, 빨리 승선을 해가지고 파이어족이 돼가지고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삶 하면서 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갑자기 목적이 돈으로 오기 시작하면은 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으면은 승선을 해서 돈을 빨리 모으는 게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일상에서 자기 시간이 배처럼 많지 않다. 사회하고 어떻게 뭔가 나와 놀 것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게 나의 자기 개발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줍니다. 얼마나 아까 말했잖아요. 뭐 8시에 운동 가는 건 힘들다고. 10시에는 자야지 또 아침에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이 하루에 뭐 3시간이나 있는데 가족들하고 보내면 뭐 좋겠죠. 그건 이제 자기의 삶의 선택이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시간이 그렇게 적지 않다.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여행도 많이 다녔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도 많이 보냈다. 팩트입니다. 이게 시간을 너무 허비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또 반대의 생각으로 이걸 타서 내가 여행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감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더 많이 다녔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더 많이 샀다. 처음에 봤던 그 느낌이 저도 느꼈던 거예요. 처음에 승선했는데 나 빼고 다 이상한 사람 같고, 왜 저런 식으로 일하는지 모르겠고, 이거 나 여기서 갇혀서 내 삶이 다 아작나는 거 아니야? 왜 내 20대를 여기 다 넣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했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또 목적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운도 좋았죠. 운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미친놈이 아니야. 다 정상이었어. 다 정상이었고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사람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그 사람 직급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감사합니다. 되게. 혹시 승선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아니 승선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걸 일단 그냥 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아니면 저도 이렇게 배 인터넷 느린데 그걸로 해서 답장을 이메일을 써드려요. 그러면은 과연 몇 명의 사람이 그거를 실행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사람은 그 실행하는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때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일단 하시고, 그 삶이 어차피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뭐 30대, 제 생각에 40대까지 계속 도전해도 됩니다. 도전 아니죠. 그냥 40대까지 그냥 하는 거죠. 도전인가? 본인이 느끼면서 갔으면 좋겠고,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부정적인 마인드고 그러면은 원래 뭐 다른 걸 해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거 해서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그럴 거면은 타는 게 나아요. 예. 타고 있으면은 돈 세이브 됩니다. 예. 돈 세이브 되면은 본인이 이제 또 원하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노력 안 하고 막 항상 편한 것만 찾고 이렇게 뭔가 회피형으로 승선을 하시게 되면은 그분은 100%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능력이 되면은 본인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했다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입니다. 인과관계예요. 삶이 다 인과관계로 돼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와서 불만을 남 탓을 하면서 하면은 발전이 없겠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뭔가를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구나를 빨리 인지하고 다음으로 가야겠죠. 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